안녕하세요. 이번에 짧게 강의를 하게 된 표중현입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ASCII 코드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배워보고 코딩할 때의 주의점 정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ASCII 코드입니다. 컴퓨터는 실제로 A와 같은 문자를 저장할 수 없다 보니 문자에 해당되는 숫자를 저장하고 그 숫자를 인식하여 이게 무슨 문자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중 ASCII 코드란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 코드 체계입니다. ASCII 코드는 7비트에 이루어져 있으며 2의 7제곱인 128개의 문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한번 파이썬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문자 A에 해당되는 ASCII 코드가 65라는 걸 저희가 출력할 수 있고 반대로 65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A에 해당되는 ASCII 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llo라는 문자 스트링을 입력해서 HELLO에 해당되는 각각의 ASCII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ASCII 코드를 65에서 90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A부터 Z에 해당되는 ASCII 코드가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드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 물리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CPU, 메모리, SSD, 입력장치, 출력장치 등등.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데이터, 명령어 등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신호가 있냐 없냐 따지는 0과 1이 기본이기에 소프트웨어는 보통 이진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0과 1을 조합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기계어라고 합니다. 이 기계어를 처리하는 장치를 중앙처리 장치, 흔히 CPU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0과 1로 코딩을 한다면 단순 숫자를 표현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길이가 소요되고 글자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0과 1을 다 외워야 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코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분류되는데요.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된 언어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유사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로 주로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코드입니다. 우리가 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고급 언어이지만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는 저급 언어이므로 이를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컴파일이라고 해주고 이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쓰는 코딩 창이 컴파일러이며 그 종류에는 C 언어, C++, 자바, C#,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의할 점인데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한 5가지 팁을 저희가 제시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디어를 수작업으로 표현해 보기입니다.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할 수 있는지 수작업으로 표현해 봅니다. 예를 들어 길을 찾는다고 할 때 어떤 길을 찾을 것인가, 이 길을 찾을 때 어떤 과정으로 판단할 것인가 등등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짜자입니다. 이제 위에서 표현한 것들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짜봅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인다는 과정을 생각할 때 이제 저희가 한번 알고리즘을 짜보면 이제 라면의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물, 면, 스프 그리고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근거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한번 짜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상을 숫자로 번역해보자입니다. 컴퓨터는 보통 판단을 0 혹은 1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물이 끓는다를 예를 들었을 때 얘를 1, 이유를 0으로 넣어가지고 1이면 다음 단계, 0이면 다시 되돌이표 이런 식으로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꼼꼼히 생각할 것인데 코딩은 우리가 수학을 계산할 때 계산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그렇게 코딩을 짤 때 순서를 잘 생각해야 뒤에 있어야 하는 걸 앞에서 먼저 적었는지 혹시 앞에 없는 내용을 들고 와서 쓰고 있다든지 같은 것들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알고리즘 같은 거 볼 때 우리가 물과 면과 스프를 정의를 하고 시작했는데 여기 면과 스프를 정의하고 갑자기 물을 들고 와서 물을 끓인다는 행위를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을 쓰기 위해서 그 전에 물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줘야 되고 예를 들면 물이 끓는다는 행위를 하는데 물이 없는데 물이 끓는다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순서를 잘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 결과 출력을 통해 처리 과정을 추측해보자입니다. 모든 코드를 입력하고 출력을 한다면 여러 과정이 있을 때 어디서 오류가 나서 출력에 오류가 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 판단마다 출력을 하여 그 출력물을 보고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볼 수 있게 중간 결과 출력을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라면을 끓이고 최종 결과로 라면을 얻어야 되는데 다 탄 라면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어디가 잘못되어 다 탄 라면이 나왔는가? 이 과정을 저희가 모릅니다. 예를 들면 4분을 끓여야 되는데 4분이 아니라 잘못해서 4시간을 집어넣어가지고 4시간 동안 라면을 끓여서 라면이 다 탔을 수도 있고, 여기에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물을 집어넣지 않고 면을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끓였더니 면을 끓일 수가 없으니까 바로 타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결과가 중간 출력 장치를 하나 넣거나 이쪽에 중간 출력 장치를 하나 넣었다면 이 둘 중에서 어디가 오류가 떴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 결과 출력을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